이제 뭐 오늘 오신 분들 중에도 이중국적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신 걸로 제가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도 동포들에게는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천적 이중국적 이 문제도 그렇고 또 이중국적 연령을 또 낮추는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일단 넣었습니다. 제가 제출한 공약에는 넣었고 뿐만 아니라 제가 이래 보면 이게 아틀란타도 그렇겠습니다만은 뭐 아틀란타는 이 총영사관을 이전해야 된다 이런 민원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총영사관에 가보면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민원인들이 많아 줄을 쫙 서 있어야 됩니다. 이제 민원 서류 발급받기 위해서. 그래서 민원 수요가 많은, 다시 말하면 동포가 많은 지역의 총영사관은 아예 민원 서류 무인 발급기가 필요하다. 왜냐면 그냥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거든. 간단한 민원 서류는. 그런 것도 사실 제가 공약에 넣는 다양한 걸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해결되려면 저희들이 제가 야당인 상태에서 이걸 주장해 봐야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만약 저희들이 여당이 된다면 저는 그래도 어느 누구보다도 동포분들의 입장을 잘 아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선천적 복수국적 이 친구들은 여기서 태어나도 부모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영주권자면 한국 국적을 갖게 돼 있잖아요. 선거권이 있나요? 이 친구들한테? 한국 선거권이 있나요? 아니 우리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 네. 18세 이상이면 선거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친구들 모르고 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잠정적으로 해외 동포에서 선거권을 갖고 있는 동포들이 몇 명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지금 다 마락되는 거거든요. 예. 내가 한국 투표를 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에 이제 일명 뭐 홍준표법이라고 해갖고 저도 이제 딸 아이가 99년생이었는데 그 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영주권자였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취업을 하게 되니까 백그라운드 체크업을 했더니 이중국적으로 나왔대요. 근데 정작 동포들은 그걸 어디서 조회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뭐 법사부에 법무부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출생신고를 한 적이 없어요, 한국에. 근데 이 아이한테는 그게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우리 아이가 이중국적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이중국적이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틴이 굉장히 궁금하죠, 동포 입장에서. 예. 네. 제가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문제되는 우리 동포 자녀들 한 2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투표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려주는 문제는 사실은 저도 할 수 있는 문제지만은 이 정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그 유인명을 받은 이 총영사관 여기서 그 업무를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국민들은 총영사관이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물론 사전에 등록도 받겠지만은 그 국민들에게 이 국민들이 관계되는 일들을 소상하게 세밀하게 잘 알려주고 보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총영사관이 해야 될, 정부가 해야 될 중요한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천적 이중국적 문제도 제가 알기로는 결국은 이제 그 신고 의무 기간이 지나가서 이제 그런 이제 불이익을 현재 당하는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기간이 지나간 걸 본인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런 인식이 없기 때문에 지나가서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것도 우선적으로 첫째는 이 정부가 공간이 그걸 잘 살펴서 알려드려야 됩니다. 성실하게. 여기 있는 이 집 자녀는 선천적 이중국적자이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기 때문에 남자 같으면 18세 3개월 이전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알려줘야죠. 그건 정부가 해야 될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쨌든 그걸 모르고 지나버렸잖아요. 그죠? 지났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지났는데 나도 몰랐는데 미국에 공무원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군인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당신은 이중국 국자로 자격이 없다. 이제 이런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조회를 하느냐는 거예요. 개인이. 제가 알기로는 당연히 법무부에서 해야죠. 국적에 관련된 문제이기 네. 때문에. 예, 예. 제가 포괄적으로 법무부라고 하지만 그건 총영사관을 통해서 확인해 달라고 그래야 됩니다. 이 절차가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선천적 복수국적법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한데 아직 당론은 확정이 안 됐지만은 지금 이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변경 방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저는 지금 현재 아마 법무부에서 그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헌법 불합치 판정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헌법에 합치되지 못한다. 법을 고쳐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고쳐야 된다고 나온 기간이 내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9월 말까지. 예, 내년 9월 달까지 해야 되는데 그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이미 이 고시도 했고 아마 공청회도 다 마쳤고 현재 마지막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동포들이 원하는 사항과는 좀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 그래서 이것은 동포들이 원하는, 다시 말하면 이런 피해를 근본적으로 피해를 없애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이런 논의를 누군가는 문제 제기를 크게 해야 됩니다. 이게 관심 있는 분들이 크게 해서 여야가 전문가를 데려다 놓고 또 당사자들을 이렇게 모시고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걸 해결해 줘야 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 거기에 나서겠습니다. 죄송한데 우리 학생 개인적인 의견만 잠깐만 들어주시면 예, 고맙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둘 다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고 아직 18세가 아직 안 됐어요. 저희 둘 다. 근데 법안에 대해서 저희는 잘 모르니까 아무래도 미국에 살면은 그런 법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너무 없어서 그 선천적 이중 국적을 이번에 바꾼다라는 거를 들었어요. 내년에 바뀐다고. 근데 그 바뀐다라는 기준이 뭔지 너무 궁금하고 또 그 바뀐다 할 때 그 법안이 자동적으로 하나가 없어진다라고 들었어요. 국적의 하나가. 그게 어떤 기준으로 없어지는지 저희가 그걸 선택할 권리가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예, 저도 정확한 거는 사실 제가 잘 모르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범위는 이렇습니다. 이 동포들이 요구하시는 거는 소위 말하는 2000년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거지 않습니까? 2000년 이전으로. 그러니까 내가 정부에서 제시하는 18세 3개월까지 그 국적을 이제 예를 들면 포기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그냥 없어지는 걸로 하자.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제. 자동 소멸. 예, 자동 소멸이 예. 동포들이 바라는 바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홍준표법 그 예. 이전으로 돌아가자. 예, 홍준표법 이전으로 예, 돌아가서 맞습니다. 원상 복귀하자는 게 그 네.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고 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게 결국 이렇습니다. 병력 문제입니다. 여자분보다는 우리 남성의 경우에 자칫하면 이 병력 면탈용으로 이용될 수 있다라는 걱정에서 홍준표법이 생긴 거거든요. 사실 그거는 기우잖아요. 너무 지나친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내 국민들도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개입을 합리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논의가 필요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걸 해결하더라도 지금 또 하나의 불만이 뭐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절차를 밟는데 그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점은 다 이미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합리적으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자식들은 이제 2세들은 소인의 피해를 받고 그렇죠. 네, 그걸로 예. 인해서 이제 차후 자기 생계가 그렇습니다. 달려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살기가 어려워지고 예, 그 점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본인들에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본국 정부가 정말 잘 도와드리는 방향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야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